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5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남은 저녁 시간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첫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30일 빼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랑 요일이랑 보시라고, 여러분 보시는 방송에 참고하시라고 국내 최초로 이렇게 계속 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같이 또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방적인 콘텐츠가 아닌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유튜버의 어떤 강제성 없는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저녁에 콘텐츠 편성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르룩 해산물 궁금하다. 호르무즈든 호르머스이든 후루룩 해산물이든 어쨌든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가격은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회복하고 다시 또 가격 따지기 하는 모습입니다. 2시간 정도, 2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원래 가격 따지기 했던 위치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다시 원래 위치로 여기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봉쇄와 관련된 그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좀 비춰줘야 됩니다. 아직은 비춰지진 않지만 지금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그 승인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빠른 속보로는 미국 텍사스 비트코인 비축 자산법 통과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오후 3시 17분에 비트코인 102,000달러 다시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은 했어요. 그러나 뭐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회복선은 이 3,000 라인 선입니다. 왜냐면 우리 2025년 1월 1일에 3,100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2025년의 스타트는 3,100원입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이란은 자,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란, 자,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란이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가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이 정도의 최소한의 안도감은 줬다. 그래서 최소한의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났다. 투자자,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해협이 영어로 우리 그 대한 해협, 스시마섬 옆에 그 해협이 영어로 straight이거든요. The Strait of Hormuz. 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카드.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어떤 히든 카드인데, 핵시설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핵을 어쩌고 저쩌고 하긴 좀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봉쇄 위협을 받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1980년에서 1988년 사이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 중에 유조선 전쟁, 이때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계속 공격을 받아서 해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란의 핵 개발, 이때도 한번 미국이 제재를 한 데가 있었거든요. 이란군은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또 발표했습니다.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경고했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역시 실제 봉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국제유가 급등, 시장 불안을 일으켰다. 중요한 건 봉쇄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9년에도 있었죠. 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 고조가 됐을 때 유조선 등 여러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봉쇄 수준의 긴장 상황이 반복되면서 역시 원유 국제 유가가 요동쳤다. 반봉쇄 수준의 긴장 상황. 어쨌든 간에 봉쇄하진 않았어요. 요약하자면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 적은 없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서 군사 행동 또는 공식 경고를 통해서 봉쇄 위협을 가한 적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와 원유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딱 지금 느낌이죠. 지금 느낌이죠. 그래서 봉쇄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봉쇄를 한 적은 없지만 봉쇄 위협을 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리플에게는 우호적인 어떤 결과물일 수 있겠죠. 우리 리플 이야기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가능성은 늘 있죠.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데 왜 낮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낮은 이유는 내 맘이다 이렇게 만드니까. 일단 봉쇄는 가능은 해요. 왜? 지리적 통제력.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해군의 작전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대한 미사일, 해군 기지, 소형 고속정, 기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물리적인 봉쇄는 가능합니다. 비대칭 전략.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 전면전, 정규전보다는 게릴라식 해상 비대칭 전력에 강점이 있습니다. 게릴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전투에 더 강점이 있는 국가다. 미국이나 서방에 직접 맞설 수는 없다. 그러나 유조선 공격, 기뢰 설치, 드론 고속정 이런 것으로 제한적인 봉쇄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고 정치적인 무기, 극단적인 제재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봉쇄를 위협할 수 있다. 내부 결속력 또는 외교 협상 카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생각이 들더군요. 자,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갖고 나왔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봉쇄하겠다고 결론은 난 건 아닙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1차 통과는 됐어요. 승인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외교 협상 카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거기에서 저는 좀 외교적인 어떤 돌파구를 이제 breakthrough라고 하죠. breakthrough.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호르무즈 카드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이제는 외교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만약에 자,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리플 가격이. 자, 봉쇄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교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란도 석유 수출 의존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이란 자신도 이 원유를 수출하는 생명선입니다. 봉쇄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된다. 아까 우리 미국 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됩니다. 이건 본인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 쓴다고요? 그거는.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반격.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역이다. 미국 제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다. 봉쇄하게 된다면 미국은 군사적 대응 가능하다. 나토나 일본, 유럽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3번이죠. 세계 경제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만 적일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왜냐? 세계 원유의 약 25에서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 지금 국제유가 70한 브렌트유는 아까 80을 한번 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브렌트유 말고 미국 서부 텍사스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3달러 선 정도 됩니다. 아직 80달러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쇄를 하면 80달러 될 가능성도 있고 80달러를 뚫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유가가 좀 오르긴 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유발을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호르무즈 해협 한번 봉쇄해버렸다.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걸로 인해서 이란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는
최대 위기를 스스로 자처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쓸 것인가? 그거는 외교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적으로도 매우 큰 요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릴라식으로 단발성으로 공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봉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만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쇄 위협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다. 정리되셨습니까? 봉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위협을 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위협하면서 외교적으로 슬슬 이렇게 무력에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나마 한 수준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그 다음 스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외교를 격상한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2자가 3자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중동 리스크의 실타래가 풀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단하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슈를 리플 가격과 결부지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국내 최초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까? 답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봉쇄할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낮다. 그러나 봉쇄한다고 위협할 확률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욕심. 그렇다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 통과는 됐거든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뭔가요? 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SNSC거든요. 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SNSC라고 합니다. 이란 국가안보 최고회의.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뭐 핵협상, 외교사항 결정, 국가안보, 전쟁 봉쇄 등 군사행동 승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 결정도 이 기구가 맡는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신정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SNSC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승인 없이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국가안보 최고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의 승인이 없다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란 대통령의 의장은 통과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종 권한은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협상, 해협 봉쇄 이런 것들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지 공식 정책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메네이는 아까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 그냥 하다 보니 언급이 안 된 건지 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나라의 어떤 스탠스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꼼꼼함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바로 요거 해협 봉쇄 결정할 때 이걸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 언급도 안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 안 해? 자, 이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바로 이동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란의 아까 국가안보 최고회의는 핵심 컨트롤 타워입니다. 자, 대통령이 의장을 맡습니다. 그러나 실질 권력은 최고 지도자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결정도 여기에서 심의한 후에 심의는 통과됐어요. 하메네이 승인을 받아야지 발효가 됩니다. 국가안보 최고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될지가 일단 미지수고 그동안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본인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 최고회의 죄송합니다. 국가안보 최고회의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종교적 지도자이자 혁명 이념의 수호자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하메네이는 강경파에 가깝다. 타협보다는 저항을 선호하는 쪽이에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적이고 강경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외교보다는 무력 시위, 제재 무시, 반미 전략에 기울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국내 민심 결속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실제 봉쇄보다는 봉쇄 위협,
통해서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척하면서 국내 보수층 결집을 하는 것이 목적인 때가 많다. 그래서 이란 국가안보 최고회의 여기에서 이제 통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가 중요한데 국익과 이념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조직이다. 합리적 이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체제보호, 이슬람혁명 정신, 반미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다. 다만 극단적인 결정은 자제하는 실용성도 병존한다. 그러니까 반미 정서가 강하지만 전면전이나 해협 전면 봉쇄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실용성도 병존한다. 이란이라는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전이나 정기전 이런 것에는 어떤 강점을 보이는 국가는 아니고 그러나 게릴라전에 강한 성향이 있다.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무장 세력의 합법적인 목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근데 이건 이란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란 이란 군사 이름도 참 어려워요. 중앙사령부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10만 2천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는 하루 사이에 17,800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왜냐면 최근에 어제에 이 페릭셀링 라인을 상대 강도 지수 RSI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단기 투자자들은 10만 달러가 허물어지면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주에 주요 글로벌 거시 일정은 뭐 다음과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께 지금 우리 리플의 가격 급등과 간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이란의 마지막 최후의 카드 호르무즈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리플과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펀더멘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에 떨어졌지만 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키면서 그 다음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결과를 그리고 어떤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펀더멘탈에 도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평화, 이제는 외교로 이란도 그만하고 이스라엘도 그만하고 미국도 그만해서 이제는 어떤 합의점에, 무력 시위는 그만하고 이제는 합의점에 도달해서 세계가 축하해 줄 만한 그러한 평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이따가 밤 9시 반 전후에 라이브 방송 할 때는 지금보다 더 좀 가격이 빨갛게 무르익은 그런 가격이 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밤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